자, 영화 다시 보기. 오늘은 이민자라는 영화입니다. 이민자. 잠시만요. 감독이 누구더라? 여기 있네요. 이민자. 감독은 제임스 그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띄우고. 네. 원제는 외국 영화고, 원제는 이미그란트라는 겁니다. 이미그란트. IMMIGRANT. 더 이미그란트. 2013년도 영화고. 판다님 안녕하세요. 주연은 크게 세 분입니다. 마리옹 꼬띠아르라는 배우가 있고요.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있고,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에바, 블루노, 그다음에 올란도 이렇게 세 명의 역할을 맡는데, 저는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요 세 분 다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마리옹 꼬띠아르라는 분은 임셉션에 나온 적 있고, 내가 지금 쭉 보면서 내가 대충 들어본 적이 있는 영화들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인셉션하고 어쌔신 크리드에서 각각 이제 주연을 맡았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옛날에 영화를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은 택시 시리즈에서, 그 프랑스 영화 있잖아요. 그 택시 시리즈에서 릴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요 분입니다. 마리옹 코티아르. 나는 이제 워낙 어릴 때 택시를 봐가지고 잘 기억도 못했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노 역할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분은 그 그녀라는 영화에 나온 적이 있어요. 헐이라고 해서 왜 얼굴 크게 나와 있는, 남자 얼굴 크게 나와 있는 분홍 포스터를 만든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난 본 적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루안다 배경으로 한 호텔 루안다, 이거 전쟁 배경으로 한 거였는데 무슨 전쟁인지 모르겠다. 내전이었나? 예, 란 영화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글래디에이터 있죠, 옛날 그 영화. 나는 정작 또 본 적이 없는데,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이제 콤모두스 왕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도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올란도 역할로 나온, 에밀 역할로 나온 제레미 레너라는 배우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이제 호크아이 역할로 나왔고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도 나왔었고, 아메리칸 허슬, 그리고 그 뭐죠? 일종의 좀비 영화인 이제 28주 후에도 나왔었죠. 28주 후는 후속작이 안 나오고 있지.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저는 별로 이제 스토리의 제약, 그러니까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제약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만약에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 스포일러를 받기 싫다 그러면은, 당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크게 보면 줄거리가 이제 마리옹 꼬띠아르가, 그러니까 에바죠. 이제부터는 에바, 이제 극중 이름으로 부를게요. 에바하고, 그리고 그 에바의 여동생인 마그다라는 폴란드 여성들이, 폴스카 여성들이 배를 타고 이제 1920년대 미국으로, 안녕하세요, 이주해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배경으로 이제 되는데, 이주해 오는 배를 타고 이주해 왔는데, 이제 미국 내부로 이제 입국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섬에서 이제 그걸 한번 걸러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들어올 사람들, 그러면 다시 내다보낸 사람 뭐 그렇게 거르는데, 여기서 에바가 이제 배 안에서의 저질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부적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의 동생 마그다는 폐질환이 있다는 명목으로 그 입국이 거부되고, 이제 그 일종의 수용소에 갇혀버리죠. 근데 에바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거기 있던 이제 미국인인 블루노라는 사람한테 사정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입국에 성공하게 되는데, 근데 이 브루노의 정체가 포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일반적인 사창가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여자들을 이제 불러와서 이제 홀에서 춤을 추게 하고 뭐 스트릿클럽처럼 춤을 추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매춘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제 포주입니다. 그래서 그 블루노한테 빼와서 그 블루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루노의 사촌이자 이제 마술사인 마술사로는 이제 올란도라고 소개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은 에밀이라고 소개되는데, 블루노의 사촌인 에밀이 이제 에바한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블루노도 처음부터 에바한테 관심이 있었고, 예, 에밀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그 갈등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에밀이 이제 죽게 되고, 장난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에바가 이제 그 살인 혐의를 뒤집어 쓰게 사실 브루노가 죽인 건데, 에바가 그 살인 혐의를 뒤집어 쓰게 돼서, 그리고 이제 그걸 쫓기다가 이제 경찰 안에 두들겨 맞아서 블루노가 뭐 거의 반신불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블루노가 어 자기의 이제 인맥을 이용해서 에바의 여동생인 마그다 있죠. 아까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마그다를 풀어주고, 뭐 그런 게 대략적인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크게 갈등은, 그래서 에바하고 블루노하고 에밀 사이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블루노는 처음부터 이제 에바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 좀 왜곡된 거긴 한데, 블루노가 포주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포주잖아, 그죠? 포주기 때문에 에바를 어쨌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두기 위해서 어쨌건 자기가 그걸 빼내줘서, 자기가 이제 입국 거부된 걸 빼내줘서 그 자기 밑에서 이제 상녀로서 일하게 하잖아요. 물론 처음엔 에바가 이제 상녀로서의 어떤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어쨌든 결국엔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에밀도 이제 아까 에바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에밀은 엄격히 말하면 조연에 해당해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갈등은 에바하고 블루노 사이 갈등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루노는 에바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에바를 창녀로 몰락시켜요. 그죠? 몰락시켜요. 사실 이제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바하고 블루노 사이의 갈등이 가장 이제 주요한 갈등이 에바하고 블루노 사이의 갈등입니다. 에바는 자기 동생을 찾아서 아무튼 미국에 살고 싶어요. 지금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기 부모는 이제 군인들한테 죽었고, 그리고 자기 이모부하고 이모가 그 어딥니까,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제 갔더니 이모부가 이제 그걸 신고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철장승설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관 상황이 있는데, 에바는 아무튼 살고 싶어요. 미국에 살고 싶고, 그리고 동생을 그 수용소에서 빼내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브루노 밑에서 창녀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블루노가 이제 가장 영화 마지막에 밝혀지는 바로는, 블루노가 스스로 얘기하는 바로는, 에바를 이제 에바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에바를 일부러 이제 그 자기 인맥들을 이용해서 어 일부러 이제 입국 거부시켜버리고, 그리고 동생은 폐주란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러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그 사람도 이제 블루노인데, 에바가 그걸 몰랐지만은 아무튼 블루노가 자기를 창녀로 타락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튼 에바는 블루노를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몰락시킨 상황으로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그래도 에바는 블루노에 대해서 호의를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남녀 이름 부처미도 몰라요. 그래서 에바는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자기를 몰락시킨 블루노에 대한 애증, 표현 그대로 애증입니다. 표현 그대로 애증과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찾아서 떠나야 한다는 그 자기의 이제 책임감, 그런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노는 에바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가장 크고, 근데 에바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에바를 창녀로서 몰락시키기까지 했는데, 근데 에바가 어쨌건 동생하고 살려고 자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때문에 거기서 갈등하게 됩니다. 뭐 중간에 뭐 고해성
그 성당 가서 고해 성사하거나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에바가 그런 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요한 갈등이고, 에밀의 갈등은, 에밀은 이제 브루노처럼 이제 에바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바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바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이제 그리고 같이 떠나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블루노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조연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해요. 주연 정도 되는 조연 역할. 블루노는 에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쨌건 블루노가 에바한테 보여준 거는 그밖에 없어요. 그 창녀로서의 몰락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조금씩 벌게 해주긴 하지만은 돈은 벌리겠죠. 몸을 파니까.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근데 에밀은 이제 예를 들면서 에바한테 이제 가서 제 마법 마술사니까 그 자기 마술을 도와서 같이 살자 아니면 같이 떠나 살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좀 더 밝은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밝은 세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에바는 에밀의 그런 제안에도 어쨌거나 자기는 동생과 같이 살아야 된다. 동생과 이제 같이 떠나 사는 게 가장 목적인데, 에밀과 떠나고 싶어도 아무튼 동생이 계속 수용소에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떠날 수 없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에바는 결국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밀은 나중에 이제 블루노한테 죽게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갈등이 치솟는 긴장과 갈등이 치솟는 원인이 되는데, 뭐 그거는 직접 영화를 보시면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리저리 들은 얘기로는 김기덕의 이제 나쁜 남자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입장은 좀 다른데, 나쁜 남자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조재현이죠.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을 가지기 위해서 창녀로 몰락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영화를 제가 나쁜 남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그렇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애정이라는 점도 사람들한테 잘 와닿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의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잘 와닿습니다. 영화가 대체적인 줄거리나 그런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인데,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영화가 좀 많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1920년대에 미국스럽다라는 점이 아마 여러분은 잘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되게 질서 없고, 그리고 아무튼 개판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때 미국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때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북미 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라는 거를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뭐 영화의 배경이 잘 남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에바의 갈등과 이제 에바하고 블루노 사이의 갈등은 결국 영화 마지막에 풀리게 되는데, 뭐 풀리게 되죠. 왜냐하면 헤어지게 되니까. 블루노는 결국에는 에바가 구해온 돈으로 그러니까 블루노도 이제 에바를 도와주려고 아무튼 돈을 모아놓고 있었었는데, 에바가 자기를 떠날까봐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 거죠. 동생을 구하는데. 근데 그 에밀에 대한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사건 휘말려가지고 그 돈을 경찰들한테 빼앗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누구죠? 에바가 따로 돈을 구해와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인맥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인맥을 통해서 에바의 동생을 구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널 창녀로 몰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출입국 사무소의 관리 직원들을 매수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는 블루노를 때리고, 그리고 마그다가 자기 여동생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가버리죠. 뭐 그게 영화의 끝입니다. 블루노의 역할이 사실 에바도 그렇지만 블루노의 역할이 사실 이 영화에서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비중을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기에서도 그렇고 잘 차지하고 있는데, 블루노가 맨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영화 중간에는 상당히 많이 멀쩡한 역할로 나옵니다. 멀쩡하게 깔끔한 사업가 그런 느낌을 딱 줍니다. 근데 영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망가져갑니다. 에바에 대해서 블루노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게 잘 보여요.
잘 보이고 잘 보이고,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이 왜곡돼 있다는 것도 보이고, 뭔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창녀를 몰락시키기도 했고 그다음 뭐도 했고 뭐 나쁜 짓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블루노가 에바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찰들한테 살인사건이 휘말려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있잖아요. 두들겨 맞은 다음에는 이제 반신불수처럼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에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에바의 여동생을 구하는 장면을 찍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블루노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블루노의 심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이제 망가진 거를 이제 신체의 변화나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난 보여준다고 많이 느꼈고, 그 점도 단 되게 영화에서 크게 이제 볼거리고, 그리고 영화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이 여자한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한테 집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남자를 보고 싶다, 그런 단순한 동기에서 아마 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19세기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 미국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실만 하고, 상당히 유럽 대륙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서정적인 영화가 보고 싶다, 뭐 아름다운 서정적인 영화는 아닌데 좀 추잡하지만 서정적인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아마 보실만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후평이 많습니다. 대체로 후평이 많고,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실만 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셔도 만족하실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제 이게 화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화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거를 뭐 이 영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영화일 것이다 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영화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뭐 창녀를 몰락시킨다, 그다음 뭐 두들겨 맞는다, 뭐 그런 걸 보면은 전혀 이제 지루하지 않은 영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건들은 이제 영화 진행 중에 잘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큰 사건들, 그다음 엄청 뭐 충격적인 사건들, 그런 걸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는 담담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큰 사건들이 그 영화 줄거리에 묻혀 있기 때문에 되게 잔잔하고, 그런 창녀로 몰락한다 그런 줄거리하고 잘 안 어울리게,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고려해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그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제 구글 무비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봤었었는데, 지금 구글에서 1200원에 팔고요. 그래서 뭐 돈 많이 쓰지 않고 영화관에 가지 않으시고 또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